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출시한 M2 버전 맥북 프로 13인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게 최신형일까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179만원짜리 깡통 모델인데요, 8기가 램을 탑재하고 256기가 SSD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CPU는 8코어, GPU는 10코어를 탑재하고 있고 16코어 뉴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뭐가 신제품일까요? 외형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 똑같아가지고 신제품을 산 사람이 구형을 들고 집에 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애플의 라인업에는 이런 제품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폰에는 SE 버전이 있고 패드에는 9세대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M2 맥북 프로 지금 나온 새로운 칩을 탑재한 신제품 프로 모델이니까 제가 이 제품을 누가 사야 할지, 어떤 사람이라면 이걸 사는 게 효율적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SSD의 속도 저하 그리고 발열, 두 가지가 해외에서 크게 이슈가 돼서 저도 그 해당이 되는 모델을 구입을 해봤어요. 256기가의 기본형인데 SSD 속도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최신형 맥북 프로 보급형이 아니고 SE는 보급형이라는 느낌을 확 가지고 있죠. 9세대도 보급형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네이밍이 프로잖아요.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아도 괜찮다, 그 정도의 생산성과 퍼포먼스를 보장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게 프로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는 프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에어보다도 못한데 프로다? 이건 네이밍이라도 전 떼고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결과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쓰기 속도 1381, 읽기 속도 1304 MB/s인데요 17년도 13인치는 쓰기 속도 818, 읽기 속도 1933, M1 에어, 쓰기 속도 1988, 읽기 속도 2873.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뭐지? 라는 물음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M1 에어 대비 수치상으로도 반토막이에요. 읽기 속도는. 쓰기 속도는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냥 FHD급까지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읽기 속도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부하가 걸리고 발열이 생기고 뭔가 버벅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M1 프로, M1 맥스의 수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M1 프로 같은 경우 5802, 5617, 맥스 5613, 5052. 발열은 제가 짧게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해외에서 이슈가 된 것만큼 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고해상도일 때는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지금 8K 파일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결과치를 쇼츠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필요하다면 영상을 새로 찍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리고 기존에 주력으로 이 제품 M1 프로 제품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14인치 그냥 깡통 모델입니다. 거기에 제가 SSD만 1TB 업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4K 30프레임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SSD를 외장으로 달고 다니려니 그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고 14인치 M1 프로를 주력으로 사용했던 입장에서 13인치 M2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역체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체감이 확실히 많이 됐습니다. 14인치 같은 경우는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얘는 그냥 일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제 눈에 가장 크게 느껴졌던 차이는 바로 밝기예요. 얘 같은 경우 14인치 같은 경우는 피크 밝기가 16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밝기가 500니트에 머물게 됩니다.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라면 역체감을 하게 됐더니 굉장히 내 눈이 침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트랙패드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반응 속도가 이쪽이 좀 빠르고 부드럽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재질의 차이도 분명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얘는 120Hz 프로모션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확실히 역체감이 있습니다. 제가 왜 13인치 M2 맥북 프로를 14인치 M1 프로하고 비교를 할까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맥북을 구매해야겠다 생각하고 구매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의식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맥북이 왜 가지고 싶으세요? 이걸 왜 사려고 하시죠? 저에게도 했었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단순하게 이 사과를 갖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 성능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갖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M1 에어 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과를 가지고 싶은데 예쁜 사과를 갖고 싶다. M2 맥북 에어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 그 전 모델이 싸다고 해서 구입을 하면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으면 금방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구형임이 외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가격대가 접근이 가능하면서 가장 예쁜 최신형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투자가 필요한데요. FHD급에서 머문다고 하면 다시 한번 M1 에어를 찾으시고 대신 옵션을 16기가 램을 탑재하시고 512기가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램이 8기가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효과를 넣고 레이어를 쌓다 보면 버벅임이 분명 옵니다. 자, 그리고 SSD도 영상 편집을 한다면 256으로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현 시점에 4K 30프레임 정도를 찍으면 꽤 괜찮은 영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K 30프레임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M1 에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FHD급에서도 16기가 램과 512기가 이상의 SSD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그러면 한번 올려볼게요. 옵션을 램을 16기가를 맞추고 SSD를 512로 맞추면 둘 사이의 가격 차이는 36만원에 불과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를 왜 사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36만원을 더 지불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XDR 모니터 따라오죠, 맥세이프 단자 따라오고요, 최신형 폼팩터 따라오고요, 뒷부분에 보면 얘는 HDMI 단자도 있고 SD카드 슬롯도 있어요. 포트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하나는 충전을 해야 돼요. 사실상 포트가 하나예요. 이런 젠더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얘를 또 이제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돼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현재 애플이 가지고 있는 라인업에서 이 친구가 끼어들 자리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제품 그냥 맥이 사고 싶다, 이 제품 사시면 됩니다. M1 에어 기본형. 예쁜 걸 사고 싶다 그럼 M2 에어가 지금 출시를 기다리고 있죠. 현 시점 가성비를 챙기고 싶다, 저는 그러면 14인치 모델 깡통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얘를 사야 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중고로 팔기도 민망해. 너무 사골이야.